네, 어서 오세요. 그 국가 차원에서 봤을 때요, 무역이라는 게 이제 오로지 돈벌이를 위한 일은 아니죠. 그만큼 팔았으면 또 사주는 게 있어야 되고, 상호 비교 우위가 되는 제품을 서로 사고 파는 관계가 중요하죠. 그게 이제 외교에도 중요한 거고, 무역에도 외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옛 소련 시절에요, 조지아는 포도주, 아제르바이잔은 석유, 몰도바는 직물, 뭐 이렇게 소련 내부에서 15개 공화국들이 서로 팔고 사면서 서로 살았습니다. 경쟁이 없었고 상호 발전의 계획 경제만 있었죠. 하지만은 스탈린 시절 전쟁 때 보여주었듯이 급하게 전쟁 물자가 필요할 때는요. 독일과 미국의 생산력을 능가해버리는 힘을 발휘하는 게 러시아였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요. 워낙 대국이라서 아웅바둥 살질 않아요. 국민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습니다. 못하는 게 아니죠. 안 하는 겁니다. 그거를 작은 나라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해요. 전자제품이라든가 가솔린 자동차 같은 저기술 제품들은요. 러시아가 언제나 만들 수 있죠. 자신들이 가진 뭐 첨단 통신, 뭐 우주선 엔진, 뭐 우주과학 여러 제품들, 비철금속 제품들, 군사무기, 뭐 가스, 석유 뭐 이런 것들. 이게 수출하고 있으니까요. 수입도 해줘야 되니까 전자제품이라든가 자동차 같은 이런 거에 큰 노력을 쏟지 않는 것뿐이죠. 아주 작은 나라, 아주 가난하게 살던 작은 나라나 자동차에 환장하지 뭐 그렇게 산업으로서 그렇게 매력이 있는 산업은 아니죠. 음식이 대표적이잖아요. 러시아 음식점들 맛 별로 없으니까요. 식단 그런데도 식단 개발을 하지 않습니다. 길거리 나가면 뭐 조지아 음식, 아르메니아, 베트남, 중국, 일본, 터키, 프랑스 음식이 넘쳐나는데 구태여 러시아 식단으로 뭐 승부를 보겠다. 뭐 이런 생각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의 문화적 다양성은 경쟁 의식이 아니라 상호 공존하는 의식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민주주의 시리즈에서 쭉 말씀드린 게 실은 러시아에 많이 적용이 돼요. 러시아는요, 첨단 기술을 가진 나라입니다. 이미 1957년에 스푸트닉 2호를 날려보내서 강아지와 함께 날려보낸 그런 나라예요. 예. 1961년에는 우주 유영 후에 지구로 이제 귀환시켰잖아요. 유리 가가린을. 그 지구로 내려올 때요. 도착선 외부가 모두 불타버렸습니다. 하지만은 가가린은 그냥 그대로 나왔죠. 그렇게 비철금속을 다루는 기술도 당대 첨단이었던 게 러시아였습니다. 1961년이에요. 이런 나라가 이 엔진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을 다 버렸어요. 왜 미쳤다고 버리겠어요? 1950년대 이미 세계 최첨단 엔진을 만들던 나라입니다. 산업시대의 꽃이 뭡니까? 엔진 아니에요? 엔진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나라들이 러시아에 건방을 떠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반성을 해야 돼요. 그렇게 세계 최고의 엔진을 만들고 나서 70년이 지났잖아요. 어마어마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자질구레한 거 안 만드는 것뿐이에요. 그까지 자동차, 세탁기 이런 거 안 만들어 수입하는 게 더 싸니까. 러시아는요, 만들지 못하는 제품이 없어요. 지금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잖아요. 17,000개 제품의 경제 제재를 했는데 17,000개면 아무 문제 없이 돌아가잖아. 특히 첨단 통신이 중심이 되는 미래 산업에서 러시아가 중심지가 될 수밖에 없죠. 지하철이요. 10여 개가 있거든요. 근데 1분 20초, 1분 30초. 늦어도 2분 만에 하나씩 온다고. 이런 지하철 본 적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첨단 통신 없이 십수 개의 지하철이 그렇게 운영될 수가 있느냐고요. 러시아는 실생활 제품이 지금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쥐들이 이제 만들어 보겠다는 거죠. 뭐 수입 안 하고. 이런 나라가 우크라이나한테 진다고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정신 분열증에 걸린 사람들이라 그 말이에요. 이미 산업적으로 거지가 돼버린 서유럽 사람들, 금융 사기나 치고 다녔던 미국 월가가 러시아를 그렇게 판단했다는 것 자체가 저로서는 어마어마한 충격으로 다가왔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래서 서유럽의 엘리트를 절대 믿지 않습니다. 이제 예전에는 좀 믿었죠. 야, 이놈들이 이거 세계화를 이렇게 운영을 하고 정말 전 세계가 그렇게 흘러갈 것인가 그렇게 판단했는데 제 판단을 많이 줄였어요. 축소시켰습니다.
서구 엘리트는 결코 세계화를 달성할 수 없다. 이게 저희 이제 잠정적 결론인데요. 넘쳐나는 게 슈퍼마켓이고요. 슈퍼마켓에서 넘쳐나는 게 러시아 제품이에요. 서구 제품은 일부러 비싸게 해놓은 것 같아. 콜라 작은 거 하나가 300루블인가 이렇게 팔려요. 5,000원인가?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정책인 것. 대신 다른 물품들이 엄청나게 넘쳐나니까. 원래 러시아는 세일을 잘 안 하잖아요. 원래 그 장사 개념이 좀 부족해요. 러시아 사람들이. 그래갖고 정찰제 좋아하고 그래도 그런단 말이에요. 10원도 안 깎아줘요. 길거리에서도 잘 거의 안 깎아준다고. 그 이상한 행태를 벌이는 거예요. 깎으려고 그래요. 깎으려고 달겨드는 건 자본주의적 사고방식이고, 러시아 사람들은 자본주의 사회를 지금 30년 넘게 경험하면서도 세일 같은 걸 잘 안 해요. 근데 세일을 계속 하고 있어. 그만큼 물품이 넘쳐난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습니다. 분수 넘게 살다 왔어요. 제가 서울보다 훨씬 잘 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생활이. 참 이랬던 러시아가 말이야. 소련 시절이라든가 2000년대 그 첨단 기술을 왜 일반 제품에 적용하지 않고 살았을까? 뭐 러시아 사람들이 일반적인 심성이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뭐 생활을 그냥 편하게만 살고자 하는 게 없다고 러시아는요. 고통을 겪어야지 인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편하게만 살라 그런 건 아니라고. 그래서 실생활에 첨단 기술을 적용을 좀 덜 해왔다는 측면도 있고, 무엇보다도 과거에 그 15개 공화국들 사이에 그 산업과 경제 수준이 서로 너무너무 다르잖아요. 그래서 상호 비교 우의 균형을 맞춰야 했던 그 소련의 그 계획 경제가 그 외교적으로 그렇게 만들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응? 왜냐하면 무역도 외교거든요. 무역도 외교라고요.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어, 조지아가 포도주 너무 잘 만들고, 어? 아제르바이잔에서 뭐 석유 펑펑 나오는데 구태여 러시아 땅을 왜 파겠냐고. 안 그래요? 또 러시아의 포도주 공장을 왜 만들겠냐고. 조지아가 만들면 그거 서로 무역하면 되니까. 자, 그러한 관성이 지금까지 남아 있다고 저는 느꼈어요. 그래서 참 다행이구나. 무지막지한 경쟁 체제로 들어가지는 않겠구나. 러시아가 이렇게 발전을 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허용해 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이 그렇게 못된 짓을 했었어도 한국 정부가 민간 기업인들은 또 그렇게 행동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여러 사람 만나보니까 그 기업 차원에서는 굉장히 부드럽게 접근했던 것 같아. 그래도 정부 자체가 싸가지 없는 짓을 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예. 서방 엘리트가 말이에요. 건방지게 이럴 데 없이 러시아 내부의 올리가리와 함께 손을 잡고 러시아를 붕괴시킬 수 있다고 믿은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이번에 러우 전쟁을 통해서. 그러지 않고서야 유럽하고 미국 금융 통신업계 뿐만 아니라 산업계가 함께 그렇게 가방을 싸서 떠날 수가 없었어요. 러시아가 쪽이 난다고 본 거야. 러시아의 그 많은 노후하우 물자를 남기고 떠나버렸다고. 응? 그리고 철수하지 않은 다른 기업들을 비꼬고 조롱했다고. 왜 그랬을까요? 니콜라 사르코지가 저질렀던 실수를 다시 저지르고 있는 거다 이 말이야. 건방지게 니콜라 사르코지가 푸틴한테 대들었다가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얻어 터졌잖아요. 그 짓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서방 사회가. 서방 엘리트들의 그 러시아에 대한 어마어마한 무지, 러시아 올리가리에 대한 근거 없는 믿음, 무엇보다 러시아 국민들의 단결심을 완전히 무시해버린 게 서방 사회였다. 한 나라라고 하는 거는요, 민중 스스로 정신적인 파멸이 오지 않는 이상 외부 침략은요, 보통 한 나라 국민을 더욱 단결시킵니다.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은 처음에는 좀 두려워했어요. 3년 전에. 이렇게 경제 제재가 들어오면 이 러시아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좀 두려워했는데,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러시아 경제가 막 급상승해 버리니까 굉장한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는 유럽 어느 나라보다 더 발전했고, 건강한 의식주에다가 풍부한 경쟁력을 찾아가는 그 제품 생산, 깨끗한 거리, 청결한 공공기관, 이런 거 칭찬을 하려면 한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스타벅스가 떠나간 자리에 스타스 커피가 들어섰죠. 노후하고 장비고 다 두고 떠나갔으니까 뭐 그 그대로 운영하면 돼요. 게다가 커피 맛은 더 좋고요. 러시아 사람들이 커피를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20년과 좀 다르더라고요. 차를 주로 마시는데 차도 여전히 마시지만 커피를 또 그렇게 좋아하게 하는 사람들로 변해 있더라고요. 젊은 아이들은 버거를 그렇게 좋아해요. 뭐가 버거가 맛있다 그렇게 햄버거를 찾는지. 근데 이거 다 떠나가 버렸잖아. KFC 떠나가고 맥도날드 다 버거킹만 남겨놓고 떠났다. 근데 맛이 더 있어. 왜냐하면 노하우, 장비 모든 걸 다 넣고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이면 계약이 어떻게 되는지는 전 전혀 모르죠. 아마 다시 그 맥도날드나 KFC가 전쟁 끝나고 다시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거 이길 수 없을 겁니다. 러시아가 운영하는 맥도날드와 KFC 이름 바꿨잖아요. KFC는 로스티그스로 바꿨고요. 맥도날드 이름 다른 걸로 바뀌었어요. 맛있다 뭐 이런 뭐 그런 단어로 바꿔갖고 운영 정말 잘 됩니다. 그 떠나간 자리에 러시아 뭐 그냥 앉아 주워 먹은 거지 뭐. 주워 먹은 거야. 버거킹만 충성을 지키고 그러니까 버거킹으로 손님들이 다 몰리잖아. 그렇습니다.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왜 그런 짓을 했을까 모르겠어요. 헐값에 팔았던 이면 계약을 뭐가 있었든 간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서방 기업의 놓고 간 노후하고 장비들을 러시아 기업인들이 모두 흡수했다는 게 중요하죠. 러시아는 원래 할 수 있었다니까요. 못한 게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 한때 그 LG 천국, 현대 기아 자동차 천국이라고 불렀던 게 러시아였어요. 어? 가만히 있는 러시아를 불쏘시개를 막 뒤집었잖아 한국 정부가. 직항 항로도 직접 지나가 폐쇄하고 통신도 끊고 어? 민간 기업들한테 압력을 가해갖고 공장 문을 닫으라 한 게 누굽니까? 윤석열 정부잖아요. 그럼 문재인 정부라고 안 했을 것 같아? 이렇게 매국노들이에요. 한국 정부라고 하는 것이. 지금 중국 하이어리 하나씩 지금 치고 들어오잖아요. 일본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중국 좋은 일만 계속 시키고 있었어요. 전자제품들이요. 중국제로 계속 바뀌고 있다고. 한국 제품은 중국과 시간 경쟁에서 지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일본 파나소닉 들어와서 LG 밀어내고 있고 독일의 사툰도 들어와 있고 중국 하이어리 뭐 계속 시장을 장악해 들어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뭐 자동차는 뭐 아직도 기아 현대를 많이 쓰지만 자동차는 오래 쓰잖아요. 전기차는 중국이 거의 장악을 해버렸어요. 급속하게. 현대가 움직이기도 전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아나 현대차를 보면 대다수가 낡은 차들이고 중국이라든가 러시아 뭐 일본 차, 독일 차들은 되게 깨끗하고 좋은 것들. 슬프다고요, 이거. 뭐 뒤에서 현대와 기아 자동차 움직였다고 하는데 뭐 어떻게 움직였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 어째 기업 활동에 국가가 끼어드냐고. 제가 뭐라 그랬어요. 국가라고 하는 거는요. 인간의 삶에 해만 준다고요. 러시아도 전기차를 상용화하려고 하고 있고 AI 산업에 이제 발맞추어서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무인 자동차도 만들어야 되고 결국 뭐 중국의 전기 자동차 체리 같은 것들이 굉장히 유행 중에 있고 또 전기 충전은 무료잖아. 일부러 무료로 한다고. 그래서 러우전의 승자는 러시아와 중국이에요. 그렇게 돼 있어. 패자는 당연히 서유럽이고 그 패자 중에 하나가 한국인데요. 글쎄요. 또 시간이 좀 더 흘러가면서 나아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일본도 이익을 얻어가는 중이고요. 한국만 울면서 몰래 뒤에서 공장을 돌리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러시아 본사는 뭐 철수했다 그러고요. 싼 가격에 공장을 내어놓은 곳도 있다고 들었는데 기업인들이 공개적으로 하는 말은 들을 필요 없습니다. 이면 계약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한국 기업인들이 뭐 서유럽인들처럼 바보도 아니고 말입니다. 다시 들어가서 잘해보면 되겠죠. 뭐 잘해보면 하지만은 브랜드 불충성도를 한국에 보여줬기 때문에 다시 러시아로 들어와서
그 충성도를 얻어내기에 굉장히 고생을 해야 될 겁니다, 아마. 아무튼 사대주의, 기회주의, 비현실주의적인 한국 정부 때문에 러시아로 다시 들어갈 기업들이 고생 좀 해야 될 거예요. 할 필요도 없는 고생을 하게 만든다고 말이에요. 현대모터스는 아직까지도 스틸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빨리 들어가야 되겠죠? 러시아 제품이 보여주었던 투박한 디자인 깔끔하게 사라졌더라고요. 원래 러시아인들이 디자인을 잘했던 사람들이에요. 소련 경제 특성상 이쁘게 디자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했던 것뿐이라고. 하지만 뭐 20년 만에 뭐 갱생을 해버려가지고 길거리 상호도 모두 이쁘게 바꿨고 말이에요. 패션이야 뭐 소련 시대부터 도시 패션은 유명했으니까요. 러시아가. 지금은 더욱더 세련됐죠. 강남 스타일로 변해버렸다. 한국의 여성이나 남성보다 훨씬 더 옷을 잘 입어요. 특히 여성들. 정말 세련되게 옷을 입고 다니고 그렇습니다. 스페인이나 이탈리아처럼 좀 값싸게 옷을 입는 게 아니라 아주 세련되게 입으면서도 우아한 그러한 복장들을 하고 다니고 남자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경제를 아시죠? 경제가 얼마나 잘 굴러가는지를 알 수 있죠. 뭐 상점이나 뭐 어디마다 뭐 손님들이 뭐 넘쳐납니다. 그 저기 오래된 지하철 내부도 깔끔하게 다 바꿨더라고요. 의자에 충전기, 와이파이 다 만들어 놨고요. 그렇습니다. 바깥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모르고 한국 지하철이 편리하네 그런 소리 하지 말아야겠어요. 유튜버들은 모스크바 지하철만큼 싸고 편하고 깨끗한 이동수단이 없더라고요. 중국 북경 공항이나 한번 가보고 나서 인천공항을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그 국뽕에 빠진 사람들 정신을 좀 차려야겠습니다. 모두 따라잡혔어요. 정말 급속하게 변하는 게 중국과 러시아입니다. 러시아의 구글 얀덱스가 러시아 통신 인공지능 유통 대다수를 장악했습니다. 중국과 서로 호환되도록 준비 중에 있다고.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말 그대로 다보스 포럼을 대체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말이죠. 글로벌 사우스에 집중하잖아요. 러시아가. 나머지 글로벌 사우스도 러시아와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이 디지털 유통, 통신, 첨단 기술, AI 산업에 같이 뛰어들 겁니다. 미국이나 유럽에 가서 뭐 AI 뭘 하겠어요. 지금 굉장히 그쪽 산업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러시아가. 그럴 수밖에 없죠. 과거에는 뭐 제조업이 유통을 만들었지만 지금은 유통이 제조업의 운명을 좌지우지해 버리니까 러시아가 지금 그 길로 급속도로 가고 있다. 유통을 완전히 장악을 해서 어, 중국과 함께 해버리면 끝나는 거죠. 코드를 서로 맞춰야 되고 디지털 머니도 서로 맞춰야 되기 때문에 어, 디지털 화폐기가 서로 상호 항상 작용을 하고 있고 무인 배민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누구도 신경 안 쓸 만큼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한국 기업이 이거 만들 수 있나요? 인도 차도 행인 사물 날씨 모든 환경에 적응하는 감광 시스템이 작동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작동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배민한테 속도만 붙이면 무인 자동차가 돼버리는 겁니다. 러시아는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도 일자리가 넘쳐나가지고 지금 뭐 무슨 뭐 슈퍼잡 뭐 이런 데서 뭐 일자리 많이 찾고 있어. 그거 한국에 다 막아놨어요. 그래서 러시아에 일을 좀 하려고 러시아 사이트 들어가면 모두 닫혀 있기 때문에 러시아 기업에 서류 한 장 낼 수 없게 만들어놨다고 이 한국 정부가. 이제 러시아는 화성 개발 2030년에 하겠다 그러잖아요. 그때까지 러시아 실생활 문화가 얼마나 변하겠습니까? 향후 5년간. 그런 겁니다. 러시아는 강하지만은 째째한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 CIS 구소련권 국가 사람들을 불러다가 외노자로 쓰고 있는데 능력이 훨씬 못 미친다고 러시아 정부가 아주 걱정이 아주 태산이에요. 이 카자흐스탄, 뭐 타지크스탄 이런 사람들 말이에요. 키르기스탄 이 사람들 이민 오고 일은 안 하고 사기나 치거나 조폭을 구성하고 뭐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러시아 정부가 탐탁하게 여기지를 않는다고 방송에서 이미 나와서 얘기를 했어요. 앞서 러시아와 중국의 하드웨어를 말했지만 소프트웨어라면 한국을 이길 중앙아시아 나라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제가 한국을 칭찬하지 않아요. 한국 사람들을 칭찬하는 거지. 다시 러시아 시장으로 들어가면 한국인들 그 특유의 그 맷집을 딱 갖고 들어가서 열심히 해보시라고. 요 매국노 정책 다시는 따르지 말고. 한국 정부는 매국노잖아요. 현실적으로 잘해봐야죠. 한국 정부를 따르는 게 애국이 아니에요. 그건 매국입니다. 현실적으로. 기업 활동의 주도권을 가지는 것, 그것이 애국입니다. 정부의 말 듣지 말고. 그리고 과거 편견, 트라우마에 쌓여가지고 러시아가 어쩌고 뭐 공산이 어쩌니 저쩌니. 공산당 경험 해보게나 했어? 그것도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에요. 공산당 경험 한번 해본다는 것은. 거기서 다 빠져나갔고 새롭게 미래를 설계하잖아. 공산 경험도 없으니까 쓸데없는 그 세계화의 그 공산주의자들이 그 세계화하는 놈들이 공산주의자들 아니야. 죄다 옛날 트로츠키스트 아니에요. 그런 놈들이 하는 거에 따라가고 있잖아. 딸딸딸딸 한국 정부가. 공산 경험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요 정도로 일단 굵직하게 어, 러시아 다가온 다녀온 귀국 소감을 1차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